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대국산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혼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재펄TV 김재펄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좀 바람이 좀 불어서 약간 바람이 찼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물 좀 먹고 그리고 또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 이쁘죠? 여기가 대곡 산성, 그러니까 이 산성에서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은 일로 오고요. 바람이 좀 있는 날은 수음도 잘 안 되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솔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없는 날에도 솔솔 부는 편이고, 매가 이렇게 막 머리 위로 막 다니고 막 그러는 게 보여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정상에 올라오면 읍내까지 쭉 다 보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다 바다가 보여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보온병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거는 비타민C, 그 다음에 이거는 현미차에 용융소금 탄 거, 그리고 이거는 오늘 처음 갖고 온 이 녀석은 두유입니다. 두유. 요즘에 제가 두유하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재미에 푹 빠져갖고 너무너무 좋고, 요거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영상을 한번 할게요. 이게 아마노 분들이 정말로 단백질 공급원 때문에 뭐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소금에 관련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걷기 운동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걷기 운동을 꼭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얼싱, 맨발 걷기 운동, 바다 얼싱이든 산 얼싱이든 얼싱을 꼭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 그거와 대비해서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그런데 이제 소금은 사실은 어제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편집하려다가 그걸 안 썼어요. 편집까지 다 끝내놨는데 30분짜리 분량인데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압축해서 해보자, 조금 더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진짜 소금 같은 경우만 얘기를 하더라도 특집으로 진짜 1, 2집 정도 나눠질 정도로 진짜 되게 많거든요. 이 좋은 혜택들이. 근데 이제 아마나 분들이 왜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프린트를 다 해갖고 왔습니다. 이걸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몇 가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고하는 걸 잘 안 하는데 보고 안 했더니 자꾸 3,000%로 빠져서 보고할게요. 요거는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금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정화하는 해독작용을 해요. 이거 정말 아마나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소염작용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금이 소독이라든지 염증 반응에 좋다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상하지 않게끔 염장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열을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저체온, 저산소, 이거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열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염분기가 적게 되면은 몸이 차가워질 수 있다. 이 내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마노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좋고, 암세포는 남전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을 적당량을 알맞게 꼭 드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성을 알카리성과 섞이는 중화작용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 몸이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이런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안 되잖아요. 산성화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활성산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의 매개체 역할을 이 소금이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리고 심장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심장 박동 작용을 해준다. 이게 심장뿐만이 아니고 이 뇌 전달 물질도 칼륨하고 이 나트륨은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이게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세포가 에너지화해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이 소금에 들어가 있는 이 나트륨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게 먹게 되면 다른 부작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위에도 나른한 게 많다든지
몸에 각질이 많이 생긴다든지 가려움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몸에 자꾸 여기저기 뾰루지가 나고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혈압에 대한 얘기는 좀 긴 얘기지만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맨 처음에 좀 이런 소금을, 정상적인 소금을 먹게 되면 혈압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이제 소금과 정제염을 좀 분류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은 순수한 소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일염, 죽염, 용융소금, 암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반 매체에서 얘기하는 소금은 뭐냐면 정제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꽃소금, 맛소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들, 그리고 한 번 더 그걸 뭐 녹여갖고 끓인다든지 이렇게 음식에 보통 들어가는 소금들 있잖아요. 천일염을 제외한 나머지 소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소금은 먹으면 혈압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소금은 천일염, 아주 좋은 천일염, 그 다음에 죽염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소금과 몸에 좋은 소금, 이걸 기준을 뭘로 정하냐면, 제가 말하는 그 좋은 소금에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순수하게 그 조직을 요구하는 그 미네랄의 종류가 뭐 86가지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소금이 거의 70가지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한 가지의 짠맛을 제외한 나머지 미네랄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드셔야지 우리 몸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소금, 음식에 넣는 그냥 막 쓰는 소금, 그러니까 꽃소금이라든지 일반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 소금들은 그냥 짠맛만 있는 거, 99%? 98.9%, 99%가 거의 짠맛만 위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면 이제 다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있는 소금과 미네랄이 없는 소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네랄이 있는 소금은 좋은 소금이다, 미네랄이 없는 소금은 좋지 않은 소금이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얘기한 짠 거 드시지 마세요, 소금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고,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냥 짠 게 좋냐 안 좋냐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암 환자가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암 환자와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혈액에 관련된 것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5,000개 이상,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표시하지 않게 없애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다. 근데 그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이 또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금의 함량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 물론 면역세포가 소금 하나 갖고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소금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뇨도 마찬가지고, 인슐린이나 이런들의 조절을 하는 이런 자체도 칼륨과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과 칼륨의 이런 밸런스가 깨졌을 때에 신장에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당과 지방이 혈관에 많이 쌓여서 끈적거리거나 거의 찌꺼기가 자꾸,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찌꺼기 자꾸 생김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중화시켜주고 혈관을 청소해주고 수분을 보충해줘서 혈관액을 늘려서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짜게 먹으면 안 돼, 암 환자들은 절대로 짜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네랄 소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예전엔 안 했지만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용융소금을 수시로 먹는다고, 아마 제 영상 보면 작년, 재작년서부터 용융소금을 먹기 시작해서 맞추고 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늘렸죠. 왜냐면 근래 들어와서 제가 몇 개월 전서부터 이제 고기를 거의 다 안 먹고, 고기를 정 먹고 싶으면 삼계탕 먹어요, 삼계탕. 집에서 끓이든지 아니면 삼계탕만 하는 집 가서 삼계탕만 먹습니다. 그리고 생선 조금 먹고 있고요. 이제 정생 육고기는 지금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채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야채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 현미,
감자 이런 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 성분이 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신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용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증량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터기를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몸이 산성화가 되고 있는지 알칼리성화가 되고 있는지 리티머스 용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변 묻혀갖고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약 알칼리성으로 나와서 잘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이미. 오늘 아침에도 소변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변 염도 측정기가 있어요. 그걸로 뭐 음식도 해도 되고 막 소변도 해도 되는데 자기 거니까 뭐 그냥 음식 2개 다 하진 않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염도계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다 잴 수 있는데 조그만 종이컵이나 이런 데서 소변을 좀 받아서 맨 처음에 좀 나오는 거 빼고 어느 정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거를 받아서 염도계를 아침에 측정을 해보니까 0.9, 1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상입니다. 보통 아마너 분들이 재시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0.4에서 0.6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약간 짜게 드시는 분들이 1.1, 1.2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도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장수 국가 중에 독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도 저염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1일 하루에 뭐 20g에서 25g 정도 소금을 먹는데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염도 측정을 하고 몸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거 테스트하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0,000얼마면 사요. 근데 여러분들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몸에 그 염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많아요. 제가 비타민C 물도 계속 먹고 있고 염도 측정해가면서 소금량을 조금 더 늘려가서 먹고 있거든요. 원래는 하루에 한 3g 정도, 1g짜리 스푼이 있거든요. 새끼손가락만 요만한 거. 그 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5g 넘게 먹어요. 근데 듬뿍 쓰니까 아마 g수로 따지면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g 정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니까 내 몸에 지금 염도는 정상이구나.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체크하는 그 리트머스 용지라고 그러나요? 그거랑 그다음에 염도계를 사셔서 집에서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네. 이 정도는 됩니다. 몸무게랑 같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도계로 측정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정상이 0.9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정상인의 염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은 0.7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염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항암을 받고 와서나 아니면 또 항암 후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운동을 좀 했는데 너무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러면 염도계를 측정해서 염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당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염도를 보충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을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는 소금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드시려면 담당 의사나 한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전문가분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 위가 좀 약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장이 예민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시고, 원래 지금까지 저염식을 하셨던 분들은 소금량을 조금씩 늘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소금을 잘 안 드셨던 분이 소금을 드시게 되면 명현 반응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약간의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뭐 명현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서서히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를 저는 맨발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걷기 운동, 소금을 섭취하는 거 이 3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걷기 운동 좋은 거는 뭐 입이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맨발 걷기 운동은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2-3개씩 만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고. 그럼 어싱이 요즘에 뭐 상당히 막 붐이 많이 일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몸이 좋아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싱을 하실 때도 몸에
수분이 좀 있으면 몸의 수분을 좀 잡아주고 어싱을 하게 되면 전도율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좋냐 여름이 좋냐고 싸우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겨울이 좋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겨울이 어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름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분이 겨울에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여름이 더 좋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 소금물을 타서 드시게 되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WHO에서 기준한 건 미네랄 소금 기준으로 0.5g입니다. 0.5g. 그러니까 5g. 그러니까 쬐끄만 1g짜리 스푼으로 5스푼 정도인데,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g씩, 1g씩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한 3g으로 늘려보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5g으로 하셨다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더 드셔도 돼요. 그리고 야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드셔도 돼요. 왜냐면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양 균형이.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런 부담들이 다 신장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꼭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대부분 탈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은 이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이 없거나 뭐 메가리가 없다고 그러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염식을 해서 염분이 적게 되면 그부터 들어오는 물은 배출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은 그 수분이 배출이 될 때 염분도 같이 좀 일부 딸려 나가거든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죠. 그렇게 되면서 갈증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나게 되고,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갈증도 나는데 또 물을 먹으면 또 배출이 되고, 그래서 설사나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몸이 자꾸 허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은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어느 소금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천일염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신안에서 나는 천일염을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 남쪽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서해안 남쪽에 있는 전라도 지역 중에서도 신안에 나오는 게 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게 신안군이니까, 그 정도로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좋다. 근데 좀 좋은 거로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바닷물이 뭐 불순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면, 좋은 죽염을 9번 구운 좋은 죽염을 찾아서 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그 용융소금을 찾아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용융소금이 나쁘지가 않아서 그냥 계속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암염도 있어요. 히말라야 암염 유명하죠. 프랑스 소금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테스트한 걸 제가 봤거든요.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신안에서 채취되어 있는 그 소금이, 천일염 소금이 미네랄도 제일 많고 가장 좋은 소금으로 그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외국 거 사셔서 드실 필요는 없다. 암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암염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불순물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제작 과정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죽염이라는 아주 좋은 소금이 있으니까, 그게 태움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소금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을 드시는 양은 하루에 한 200ml에서 400ml니까 일반 컵으로 따지면은 반컵에서 한 컵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뭐 한 번에 드실 필요 없고, 또 소금만 따로 타서 먹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뭐 늘 먹어보니까 뭐 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죽염이나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힘드신 분들은 음식을 만드실 때 아예 그냥 그 좋은 소금을 타서 만드셔도 되고요. 간을 그걸로 맞추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따로 드시는 거를 사실은 권장을 하는데,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드셔도 좀 힘들면 그렇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했는데, 보통 한 200ml에서 400ml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양은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염도계를 측정해 가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마노 분들이 이걸 드시게 되면 좋은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소화불량이라든지 구역구토 같은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받고 그럴 때도 피부염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뭐 발진 같은, 가려움 같은 거, 사타구니 주변이나 팬티라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도 무조건 연고를, 뭐 좋지 않은 연고를 계속 바르시지 말고 소금물로 해서 내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릇을 들려 나가게 되면 약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자연식으로만 그런 것들을 다 고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노분들께 결론은 뭐냐? 아마노분들께 소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얼싱, 소금물 마시기, 이 세 가지는 삼총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에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권유할 때는 부작용이 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고, 통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 이런 거로 외도록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로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천에 옮기셔서 이거를 뭐 한 두세 번 먹어보고 말고 이러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먹어볼까? 그래서 몸의 변화를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랬더니 소변이 어떻게 됐구나, 소변 색깔이 어떻게 되겠구나. 소변 색깔이 좋은 게 뭐냐면, 너무 하얗게 맑은 물로 나오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수분이 너무 많은 거고, 너무 진하게 노란 색깔로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거, 수분이 너무 없는 겁니다. 노란 색깔이지만 맑은 노란 색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이 뿌옇거나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나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간이나 신장 쪽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따로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체크해가면서, 저는 사실 체크를 하거든요. 소변에 거품도 잘 안 나오고, 소변이 약간 맑은 노란색 쪽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봐요. 저는 진짜로 봅니다. 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자기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이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 제팔이도 응원하고, 제팔TV도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파이팅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항암 받고 수술 받으신 분들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힘내시고 꼭 이겨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씩씩하게 저처럼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역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열심히 사는 제팔이,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하는 제팔이, 그리고 멋있는 제팔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팔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